울먹인 최상목 권한대행,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은 어쨌든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지석 비서실장을 따라서 나간다라는 기류입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들과 마지막 인사 계획, 대통령실 관계자, 사의 수용 여부 상관없이 비서실장 물러나면 수석들 이상 모든 참모들 함께 나간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서실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최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사이에 이른바 해석적 오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최 대행이 사표 수리 뜻을 전했다. 그러자 최 대행 측 민생과 국정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 사표 수리 계획 없다. 기재부가 발표해요. 그러자 정 실장, 현충원 참배 뒤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하겠다는 뜻 밝혀왔다. 그러자 최 대행 측 사표 직접 내겠다고 해 조금 더 일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 정지석 비서실장은 사표 냈고 일할 마음도 없고 일할 뜻도 없고 헌재재판관 이 단독 임명도 동의할 수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데 사표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하고 최 권한대행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취지의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수석들도 비서실장 나가면 우리도 같이 나간다. 위기의 최 대행인 셈이에요. 안용환 의원님, 뭐 정부 고위급 차관급 인사도 지내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 실장 얘기로 온 최 대행이 2차례 이상 사표 수리하겠다, 실장님 사표 수리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이 외부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공표한다라는 게 이 정 실장 쪽 입장인데. 일단 뭐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현재 입장에서 최 대행이 정진석 실장이 사표 낸다고 해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 어찌됐든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려면은 용산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비서실장의 사표를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국가가 또 혼돈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최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할 때 비서실장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군요. 아마 의견은 계속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는 뭐 속된 말로 기분 나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이 사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의 안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공직, 세금을 월급받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목표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뭐 섭섭하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던진다 만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 최고의 과제입니다. 지금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취임하면서 외교안보 문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지금 원달러 환율 문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개인들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우리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니까 안 됩니다. 그대로 일해 주세요. 안 됩니다. 계속 하니까 아이 참 하면은 그쪽에서는 받아들였구나. 이쪽에서는 답답해서 아이 참 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명확하게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 또 이해 부족 또 그런 대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상황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어찌됐든 직무대행의 일을 도와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사표 수리를 두고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성춘 부의장님, 왜냐면 딴 건 가지고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언제 같이 어디 갈래요? 그러면 글쎄 그럴까? 그럼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더 일 같이 못 하겠습니다. 왜 저희랑 상의 없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까? 대통령 철학이 달라서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보좌할 수 없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국가가 흔들립니다. 더 계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들도 사표 낸다고 합니다. 제 사표만이라도 수리해 주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걸 두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뭔가 그 사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이 논의가 중요한가? 사표를 내고 뭐 수리하고 이런 것들 아니다 수리 안 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국민들께서는 그냥 그거 다 수리해버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김강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비서실 아주 무능한 집단입니다. 이번에 증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이 상황까지 만드는 그 경로에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은 없습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선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대통령. 이 사람의 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뭔가 김건희 여사의 비선들이 막 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막 행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러 들어갔다가 바로잡지 못해서 오히려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무능함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왜 아직도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그런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 뭐 아니면 눈높이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가긴 가야 되니까 본인을 보좌할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좀 설득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성목 권한대행이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그 국무위원들 아니면 이 비서실에서 이런 반발하는 것 그러면 당신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국무위원회에서 회의한다면 뭐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임명할까 안 할까요를 논의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권한대행을 할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결단을 본인이 고민해서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 행사 역시 본인의 고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저는 저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전혀 온당치 못하다. 본인들은 사실 아까도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고성을 질렀어야 되고 그때 뭔가 반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모습들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비서실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에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서 뭐 어떤 기관이 더 왈가왈부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한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자격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여당에서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사전 논의가 좀 있었나요? 이미 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 논의 여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혹시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대응하시기로? 전혀 없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거 뭐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은.